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어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평소에도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또 다른 재개발 구역의 위험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 현장 상층부에서 합판이 추락합니다. 근처에 세워진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고정하는 데 쓰이는 쇠막대가 상가로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청에서는 원인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고 현장 관계자들은 답변을 이런 것 자체가 외부로 떨어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아마 많은 낙하물들이 떨어졌을 겁니다. 운이 좋아서 인명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얼마 전에는 공사장을 빠져나오던 대형 화물차가 행인을 칠 뻔도 했습니다. 현장 진출입로에 화물차 통행을 통제해야 할 신호수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근 상가와 도로는 공사가 진행되어 온 3년 사이 곳곳이 움푹 꺼지거나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건설 현장, 공무원 담당자, 감리 누구 하나 제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 한 번도 없고 이번에 학동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저께서 담당 공무원, 감리, 현장 관계자에서 피해에 대해서 관할구청은 그동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 10여 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민원을 확인해 추가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붕괴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감리자 A씨에 대해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해체 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굴착기 운전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만장일치로 73년 만에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다며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쫄깃한 식감의 찰옥수수는 여름철의 대표 먹거리인데요. 여수에서는 1년에 3번 옥수수를 수확하기 위한 시험 재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수수대가 어른 키보다 높이 자랐습니다. 겉잎을 떼어보니 하얀 알갱이가 빼곡합니다. 첫 번째 수확을 앞둔 찰옥수수 3기작 시험 재배 현장입니다. 지금 옥수수 농사 진 데는 한 50년 이상 됐습니다. 이모작까지는 옥수수를 지어봤는데 세 번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3기작은 수확을 마친 옥수수밭에 미리 키워둔 묘목을 옮겨 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월 초 씨를 뿌리고 첫 수확까지는 4달 정도 걸리지만 여름철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는 점과 여수의 난대성 기후를 고려하면 두세 번째 수확은 2달 간격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상 수확 시기는 6월과 8월, 10월 무렵인데 시험 재배가 성공할 경우 수확량은 예년보다 2.5배가량 늘어납니다. 여수시는 옥수수가 전국적으로 출하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시점인 7월 이후에는 통조림 콘샐러드나 국수 같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활용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산 가다고 거문도 해풍쑥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저희들이 여수 옥수수를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육성하고자 지역 농가분들하고 또 가공업체
이렇게 이제 각기 이제 분야별 역할 분담을 통해서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옥수수 향토 사업단을 꾸린 여수시는 시험 재배 결과에 따라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3기작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임동에 전남방직과 일신방직터를 두고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일단 공장 부지와 공장 건물 등이 근대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만큼 아파트 중심 개발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 자리한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옛 공장 부지입니다. 1930년대 지어진 화력발전소와 고가수조 등은 물론 1970년대 노동자들의 공장과 숙소 등 근현대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중심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광주시는 이 부지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고려해 아파트 중심 개발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건축물 등 보전 범위는 물론 공공기여 방식 등을 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를 통보해 사업자 결정에 따라 협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제일 주요 지금 요지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더라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보존을 위한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과 함께 시민 공론화를 통해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건축물들을 어떤 잣대로 지을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동의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과거처럼 공무원이나 어떤 시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합의하여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를 합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근현대사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전남 일신방직 옛 공장 부지가 사업성과 공공성의 대립, 인근 주민들의 개발 요구까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밑그림으로 그려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밤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남이 7명, 광주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에서 유흥주점 연관 확진자 1명과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 1명, 그와 접촉한 가족 3명 등 6명이 확진됐으며 나주에서도 앞서 확진된 대학교 노래 강사의 연관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 1명이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맑고 더웠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가 2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평년 기온보다 2도가량 밑돌겠고요. 기온은 주말에 다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남은 주 중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 지역에 아침부터 퇴근길 무렵까지 내리겠지만 종일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와 고흥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4도, 강진과 영암 25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4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해상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매우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기온도 다시 오르고요.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지난달 수출액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2%가 증가한 48억 8,600만 달러, 수입액은 96%가 증가한 35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은 수송 장비와 반도체 등의 수출이, 전남은 철강 제품과 석유 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가 다음 주 이사회를 열어 김기선 총장의 거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는 오는 22일 오전 서울 지스트 사무소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기선 총장의 거취 문제 등을 안건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선 총장은 이와 관련해 일부 처장단을 교체하는가 하면 지난 8일 자료를 내고 남은 임기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혀 지스트의 혼란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이재명 지사 지지 세력 등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지사를 지지하는 희망사다리 포럼 등은 어제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선 연기 주장이 볼썽사납다며 이 같은 소모적 정쟁은 국민의 피로도를 높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원 300여 명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은 경선 연기라는 꼼수가 아니라 전 당원 투표 결정 고수라는 원칙을 굳건히 해야 할 때라며 경선 연기를 반대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을 대비한 5교의 광고물 안전 점검이 이뤄집니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자치구별로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5개 광고물 연결 부위 고정 상태와 전기 배선 상태는 물론 통행 장애 요인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의 안전 조치를 지시하고 안전에 심각한 위험성이 확인되면 즉시 철거할 방침입니다. 광주시의회가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